이번 수업 시간은 중국 역사 속에 나타난 양쯔강 지역의 전염병에 대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양쯔강 지역이 바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역, 우한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교과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특별한 책에도 이번 교보문고 가서 책을 사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한 5, 6년 동안 미래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한번 의견을 논의해 보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수업 목표는 양쯔강 지역의 역사를 통해서 본 전염병의 상황을 추론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진로 차원에서 생태 백신,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생태 백신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중국은 왜 양쯔강 지역을 남만이라 부르는가? 자, 중국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죠. 자기네들이 아주 잘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가운데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중국이 되는 거고, 가운데 아주 호화로운 문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중화. 그래서 중화 사상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중국 가운데 중원을 제패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이게 중국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 중국이고, 뭐 여기가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 일본, 일본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은 자기 지역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이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들은 동의해서 이것은 뭐냐면 활을 잘 쏘는 동쪽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활궁자가 이제 들어가 있죠. 다음 서쪽 보면 서융이라고 하는데 이게 창입니다. 창을 아주 잘 쓰는 서쪽 사람들이라고 그렇습니다. 다음 북쪽은 이게 이리가 많은 곳에 사는 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는 이제 이렇게 오랑캐를 남만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가 이 남만이 있는 요쪽이 바로 양쯔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이 양쯔강이 흐르는 이 지역에 여기가 상해가 있죠. 상하이. 요 밑에는 홍콩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남만이라고 했는데 이 한자를 보면 되게 어렵죠. 이 한자에서 보면 이게 원래 이 한자가 이제 연애할 때 여기에 말씀은 있죠. 말이 있고 이게 실사자입니다. 이게 실사자고요. 이거 실사자가 있고. 다음에 여기 마음심이 있으면 연인할 때 연인이 이렇게 씁니다. 이 연인 애인 이렇게 연애하다 할 때 이 연자는 그리워할 연자인데 이게 뭐냐면요. 연애라는 것은 말이 연결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말이 서로 연결돼서 말이 통하는 거예요. 다음에 마음도 서로 실로 연결되어 있어요.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게 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마음심 말고 요 위에는 말을 서로 통하는 같은 민족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언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같은 언어 공동체한테 여기 보면 이 만자에 보면 위에 있는 게 하나의 언어 공동체, 같은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족속은 어떤 뜻이냐면 밑에 이게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벌레회입니다. 벌레회. 해충, 익충 할 때 이렇게 이 벌레회자가 3개가 있으면 벌레충이 되죠. 이 벌레가 많다는 뜻입니다. 남만이란 남쪽의 오랑캐라는 뜻은 이 지역에 벌레가 많은 거예요. 왜 벌레가 많으냐? 여기에 이게 아열대 지방에서 흐르는 양쯔강입니다. 양쯔강이 이제 서쪽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나가잖아요. 자, 앞에 우리가 오차시에서 양쯔강 문명이 발생할 수 없었던 황하 문명에 비해서 늦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흐르는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만들어지는 이 지역과 물이 만들어지는 지역과 끝나는 지역이 이렇게 같은 위도상에 있어요. 이것은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풀들이 있고 그 풀과 벌레,
동물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많다는 그 뜻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엄청 많고 여기에 특히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수인성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사는 그런 오랑캐들이다라는 뜻에서 남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음 삼국지에 나타난 장강의 생태적 환경과 전염병 지도를 그려보자 이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삼국지 하면 뭐 위촉고 얘기하잖아요. 한 나라 말기에 수십 개 나라가 경쟁하다가 위촉고 세 개 나라가 100년간 치른 전쟁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삼국지를 뭐 다들 뭐 읽어본 학생도 있고 안 읽어본 학생도 있겠지만 세 나라가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위촉고 세 나라가 싸워요. 여기에서 이쪽이 무슨 강이 흐르냐면 잠깐만요. 여기는 이제 강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 지역에 이렇게 양쯔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양쯔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에 우한, 여기 바로 우한, 여기 상하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발했던 곳 우한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위촉오가 있잖아요. 위촉오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쪽을 이제 남만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역을 남만 지역이라고 한 걸 아까 금방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 왼쪽에는 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양쯔강이 흐르는 이쪽에 이 촉 나라가 있는데 이 촉 나라도 한자 보면 이 벌레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만에도 벌레회가 있고 촉에도 벌레가 있습니다. 나라 이름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여기에 벌레가 무진장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전염병의 용어로 얘기하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엄청 많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나라 이름 글자 촉이라는 것, 이쪽을 남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오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월나라도 있어요. 남만 지역에 오나라, 월나라. 여러분 이제 사자성어에 보면 오월 동주, 오나라, 월나라가 같은 배에 탔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뜻은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이 오나라, 월나라가 있는데 이 월나라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어요. 하나는 잘라서 북쪽에 월이 있고 남쪽에 월이 있습니다. 남월, 남비엣. 이게 중국어로 하면 남비엣입니다. 남월. 근데 이제 남비에서 거꾸로 월남 해보세요. 비엔남. 그래서 남월은 베트남을 얘기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당하는 말이 거꾸로 이렇게 써요. 예. 그래서 남쪽에 있는 월이다 해서 비엔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지역과 이 총나라가 있었던 지역, 유비, 제갈량이 있었던 요 지역은 다 벌레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 총나라와 오나라를 보면 둘 다 위나라가 보기에는 이 총나라나 오나라가 다 벌레가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총나라가 보기에 오나라는 더 벌레가 총나라보다 더 많은 곳이에요. 이 5월 요 지역 남만 지역은 예전에 이제 중국이 여기가 이거 본토입니다. 중원입니다. 여기에서 쉽게 공격해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넘으려면 이 양쯔강을 넘어야 되거든요. 이 양쯔강이 엄청난 세균과 바이러스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지를 읽을 때 이런 전염병과 관련해서 읽으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갈량이 지은 제갈량집에 보면 남만편, 이 남쪽에 있는 요 지역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갈량의 말입니다. 봄과 여름에 역병이 많으므로 이게 전염병입니다. 왜? 세균과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왜? 양쯔강이 흘러요. 이 아열대 지방에. 그래서 빨리 싸우는 것이 유리하며 오래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계속 오래 있다 보면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군대 전체가 이제 몰살당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싸우려면 빨리빨리 싸우고 끝내야 된다. 이게 제갈량이 했던 말입니다. 다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총나라 제갈량이 중원, 여기 총나라가 위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정벌을 앞두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공격했는데 오나라가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나라가 위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오나라를 조지는 거죠. 네. 그래서 남만 정벌 중에
괴질 때문에 난관에 부딪힌다. 이게 괴질이 바로 뭐냐? 역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병사가 독샘, 독이 든 샘의 물을 먹고 이쪽 가닥에 물을 먹은 거죠. 말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갈량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맹획, 얘를 좀 조지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형 맹절하고 이 동생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맹절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해엽 운향이라는 도끼를 정화해주는 풀을 얻었습니다. 이 풀의 이름입니다. 해엽 운향. 그걸 얻어서 병사들이 피해 없이 전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은 이 해엽 운향이라는 그 풀을 그 잎사귀를 입에 물고 문제의 그 괴질적 전염병 지역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만을 가지고서 전염병을 어떻게 확인하냐? 일단 이제 괴질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다음에 여기 이제 독이 들어가 있는 샘, 독샘, 독천이라고 하는데 그 독이 들어가 있는 샘을 4가지 종류로 하는데 그 중에 2가지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흑천이라는 게 있어요. 물을 마시면 살이 시커멓게 돼버린대요. 그래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건 패스트균이 아닐까. 그래서 패스트병은 중세 유럽을 완전히 휩쓸었던 그 병이죠. 전염병이죠. 최고의 유럽 역사의 그냥 가장 악질적인 병이죠. 패스트병. 예. 그래서 아마 패스트균이 있었던 그런 물이 아닐까. 다음에 유천,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유도, 뭐 태권도 할 때 유도 할 때 그 유자입니다.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물이 부드럽다는 게 아니고요. 물을 마시면 살점이 너무 부드러워져서 다 뜯어진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니까 의사들이 이게 콜레라 균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해엽 운향을 입에 물고 문제 괴질적으로 통과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입에 물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고 코로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 숨 쉬는 것과 입으로 숨 쉴 때 입으로 숨 쉬면 안 돼요. 입으로 숨 쉬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코로 숨 쉬면 코가 균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고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콧물도 나고요. 코에 막 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그러면 해엽 운향이라는 게 도대체 그게 뭐냐? 이 풀의 이름이 뭘까? 2015년에 중국의 화학생리학자인 투유유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라리아 치료 성분을 개똥쑥에서 찾아냅니다. 개똥쑥에서. 그래서 이 해엽 운향은 아마 개똥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이 해엽 운향 이렇게 말라리아 치료 성분이잖아요. 그럼 말라리아는 누가 옮기는 병이냐면 모기예요, 모기. 예. 그러니까 이 지역, 이 총나라 오나라 요 지역에는 엄청난 모기들이 살지 않았을까. 이 모기는 지금까지 이제 지구에 태어난 인구가 한 1080억 명이 된다는데 그 중에 절반이 이 모기에 물려서 죽습니다. 모기에 물려서 바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모기 속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몸속에 오는 거죠. 그래서 걸리는 병들이 이제 말라리아, 황열병,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아열대 지방에 상당히 많은 거죠.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하면 이게 우간다, 뭐 지카 바이러스도 우간다. 그 지역 이름입니다. 예. 나일강 할 때 서쪽 나일강이죠. 우간다 지역에서 이 발생한 건데 미국 뉴욕에서 전염돼 갖고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이런 모기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계속 확대가 되는 거죠. 모기가 이제 적정 활동 온도가 요 10도에서 24도거든요. 요 지역이 이런 상황이 되면 엄청난 이렇게 말라리아, 황열병,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삼국지에 나타난 이 장강, 이 장강의 원래 양쯔강의 원래 이름이 장강입니다. 진짜 긴 강이에요. 긴 강이고 이렇게 강이 이렇게 서쪽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상하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한이고요. 우한에서 상하이 요 지역을 예전에는 양쯔강이라 그랬어요. 여기만.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게 양쯔강이다 해서 그냥 이 이름 자체를 양쯔강이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장강이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 지역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19가 이제 발생했는데 여기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많아서 문명이 제대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직까지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그런 숲이나 이런 곳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계속 여기 우한 개발하고 상하이 개발하고 청두 개발하고 중경 개발하고 하잖아요. 여기 세계 공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숲을 다 없애고 자 파란 게 숲이라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부딪힙니까? 숲속에 살고 있었던 동물이나 식물, 특히 동물들하고 이렇게 박쥐 뭐 이런 애들하고 이제 만나면 박쥐 속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이제 옮겨 붙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전염병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양쯔강 지역은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전염병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해결됐나? 해결 안 됐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미래 해결되냐? 아닙니다. 미래에도 지금 파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람들이 계속 가서 공장도 짓고 도로도 빼고 집도 짓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게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존재했었던 동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서로 사람과 부딪히면서 바이러스, 세균, 사람한테 감염시키고 그럽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생태 백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이화여대 이제 에코과학부의 이제 최재천 교수님이 이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분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어디서 출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이 두 가지 백신을 얘기합니다. 행동 백신,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회적 소셜 디스턴스를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 두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많이 잡고 있죠. 우리가 이런 방법, 이게 단기적인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방법은 생태 백신이라는 겁니다.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거리를 두자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 양쯔강 지역에서는 사람과 자연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경제는 성장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런 전염병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절실히 느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잘 살려면 이런 생태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에 한번 동의한다 해봅시다. 자, 동의한다 치면 나는 나의 진로 입장에서 이 생태 백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즉, 나의 진로, 뭐 건축이 있고, 다음에 뭐 기계공학 뭐 여러 가지 뭐 생명공학 있겠지만 그 분야에서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거리를 두는 방법을 한번 적어보세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이 여기에 주저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